본격 정원 토크쇼 정원일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봉입니다. 오늘도 저희 정원일기를 함께 써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 있는 수목원에서 일하는 가드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원사진가 우 작가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감기가 아, 그쵸.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독감 주사도 맞았는데 그거 복불복이에요. 저도 독감 주사 맞아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럴 나이인가 봐요. 면역력이 떨어지시. 면역력 챙기세요. 네, 우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뭐 계속 사진 찍고 애들 보고 아기가 몇 살이죠? 4살, 2살입니다. 아, 한창 손이 많이 갈 나이인데요. 많이 보셔야 되겠네요. 우 작가님도 면역력 챙기세요. 그때 체력 떨어지면 감기 걸립니다. 아, 저 코피가 자주 나요. 맞아, 저희 첫 번째 할 때 2번째 방송이었나요? 네. 코피 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피를 토하진 않지만 피를 흘리면서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동안 뭐 드라마 얘기도 했고, 그렇죠? 네. 정원과 관련된 드라마 얘기도 했고, 청와대 나무 얘기도 했고, 네. 또 뭐 음식, 술에 들어가는 식물들 얘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정원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은 좀 특별히 우리 사진 작가, 네. 정원 사진 작가 우 작가님께서 좀 활약을 해줄 시간을 만들어봤어요. 네, 저희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죠? 네. 우리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이제 멋있어서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에서 그치는 게 다들 그렇죠. 네. 거기서 그치시면 돼요.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좋으신 걸로. 네. 오늘 그 우 작가님의 정원 사진 이야기로 오늘 정원 일기를 써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정원 일기가 본격 정원 토크쇼잖아요. 본격, 전격.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정원 이야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 작가님이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목소리는 좋은데 말을 못 해가지고. 네, 저는 현재 정원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원사진가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정원을 주제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영국 같이 정원 선진국에서는 그 정원 사진가 협회가 있을 정도로 정원 사진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거든요. 정원 사진가 협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원 사진만 따로 이렇게 찍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공모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원들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져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는 네. 우 작가님처럼 정원 사진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딱 이제 정원 사진가다라고 네이밍을 하고 네. 활동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좀 총대를 메고 약간 유일무이한 존재다. 나는 유니크한 정원 사진가다. 총대보다는 카메라를 메고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싶고 우리나라도 네. 이제 정원 문화 이제 활발히 이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보탬이 되기 위해 가지고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기소개 또 하라고 하면 가끔 우 작가로 삼행시 한번 지어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 시켜요, 그렇죠? 좀 식상한데. 식상하지만 식상한 전개 아닙니까? 식상하지만 아, 시키실 줄 알고 준비해왔어요. 식상하지만 제가 시킬 줄 알고 계셨죠? 네, 왠지 시킬 것 같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삼행시 말고 정원 사진가로 오행시 부탁드릴게요. 자, 불러주시죠, 가드노님. 제가 운 띄우겠습니다. 네. 정말로 원, 원하는 사, 사진으로 진,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가. 가장 멋진 일. 정말 진부하고 괜찮네요. 정말 네. 정원 사진가 우 작가님이었습니다. 이제 안녕히 가시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우리 우 작가님이 오늘 활약을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정원 사진가 아니면 정원 사진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원 이런 걸 네. 소개하는 걸로 주제를 잡았거든요. 우 작가님이 원래부터 정원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진을 전공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 저는 가드노님처럼
조경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아, 조경학과 나오셨구나. 네, 음. 그래서 조경학과 다니면서 네. 이제 답사도 많이 다니고 아. 또 그 학과 내에 있는 소학회가 우연치 않게 포토피아라는 사진 동아리였어요. 사진 동아리를 네, 하셨군요.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답사 다니면서 찍고 다니다가 네, 흥미를 가지게 됐고 아, 네네. 조경을 전공하셔도 이제 사진을 할 수도 있네요. 네, 저희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저희 전공이 네. 사진을 좀 많이 찍어야 되는 오. 수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 어디 뭐 공원 설계를 하던 네. 정원 설계를 하던 그 대상지 사진도 사진을 찍어야 되고 뭐 과정도 찍고 그다음에 또 저희 뭐 사례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 뭐 이런 거 가면 거기 사진도 좀 많이 찍어야 되고 그렇게 찍다가 이제 우 작가님은 아, 내가 여기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발견하신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질이 없으면 아무리 사진 많이 찍어도 사진가로 활동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니면 주변에서 사진 찍기 싫어서 우 작가 칭찬해주고 뭐 사진 찍는 귀찮은 일을 다 시켰거나. 아, 그러면서 이제 재능이 개발된 거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분들한테. 그렇죠. 네. 지금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아,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SNS에서 우 작가님의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어디서 이 사진을 찍었는지, 어디서 이 꽃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저는 그 영화 옛날 영화긴 한데 편지 있죠. 편지에서 나온 아침고요 수목원인가? 네, 예, 그쵸. 그 촬영장으로 수목원을 처음 접했는데 우 작가님께서 가보셨던 수목원이나 정원 중에 가장 예뻤던데 혹은 인상 깊었던 곳들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그런 것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뭐 이름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쵸,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실 네네. 테니까요.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여기 녹음실 오면서 다녀왔는데 네네. 춘천에 제이드 가든 수목원 있어요. 네네. 지금 한창 목련 꽃이 피우고 아, 목련꽃. 네, 그 향기도 정말 아름답고요. 네네. 네, 향기도 좋고 음. 나무에서는 목련 별이 피고 네. 이제 땅에서는 이제 수선화랑 튤립 같은 오. 화려한 꽃들이 이렇게 그게 지금 피는 받쳐주는데 시기예요? 네네. 이제 참고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수목원에서 제가 일하고 있어요. 그 영광입니다. 거기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봄 되면 사람들 엄청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럼 튤립이랑 수선화, 목련 이런 꽃을 볼 수 있군요. 제이드 가든에서는. 네, 아직 맞습니다. 네 목련이랑 이제 야생화 이제 겨울 지나고 네. 조그만 이제 야생화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야생화들도. 이끼원 같은데 가보시면은 네, 이제 이끼원? 네 이끼 이제 초록초록하게 네, 네. 이끼들이랑 음. 그늘에 사는 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푸른 배경이랑 이제 그 안에 자라는 뭐 복수초라든지 깽깽풀이라든지 오, 신기한 이런 식물들이랑 이름이네요. 같이 오. 어우러지게 찍으면은 이제 그 식물들이 사는 이제 환경도 같이 찍을 수도 있고 또 그냥 그 정원 자체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소개해 주세요. 어, 봄이라서 나들이 가실 분들 많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평의 아침고 수목원 같은 이게 경우에는 영화 촬영지로 네. 유명해졌던 아침고요 수목원. 워낙 여기도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거긴 주말에 정말 차가 엄청 많이 늘어서서 저는 사람 없는 데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네. 네. 주말 같은 데는 뭐 겨울에도 많이 오니까 아, 겨울에도요? 네, 거기 이제 별빛 축제 한창 빛 축제 이제는 끝났지만 네네. 그것 때문에 겨울에도 엄청 많이 온다고 아, 해요. 거기는 뭐가 또 예뻐요? 수목원이나 식물원마다 좀 제 생각에는 각각의 좀 큰 컨셉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침고요 같은 경우에는 늘 좀 아기자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아기자기하게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계속 아. 보여주는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컨셉을 좀 바꿔가면서 계절별로. 네, 계절별로. 그다음 어. 어떤 뭐 정원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면은 늘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건 어디에 있죠? 아침고요 수목원은? 가평. 가평? 네네. 아. 그 좀 부연 설명드리면 네. 아침고요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 각 계절마다 거기 방문하시는 고객분들한테 늘 꽃이 끊이지 않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컨셉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자연적으로 피는 것도 있지만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 심어서? 시기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어쨌든 돈 내고 오시는 유료 공간이니까 저 뭔가 예쁜 걸 보고 싶은 마음에 네. 오시니까. 뭐 굳이 저희 수목원이랑 비교를 하자면 저희도 그런 공간이 있긴 한데 네네. 좀 그런 공간 좀 최소화하고 저희 좀 자연스럽게 풍경을 만든다면
아침고요 수목원은 거기에 이제 설립자분도 약간 원예 베이스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 시기에 그 계절에 좀 화려한 볼거리가 많은 그런 꽃들을 좀 많이 꽃으로 많이 꾸미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막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이드가든은 강원도에 있고 아침고요 수목원 경기도 있고 그럼 서울 인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지방에 다른 수목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디 가보셨어요? 지난 주말에 잠깐 이제 가족들이랑 네. 여행 갔다 왔는 태안 쪽에 여행 갔다 왔는데요. 태안. 네, 천리포 수목원이라고 이제 많이들 오, 들어보셨고, 태안에 있어요. 네, 태안에 거기도 이제 천리포 수목원. 네, 천리포라는 이제 해안가 네. 옆에 이제 있는 수목원인데 역사도 오래됐고 또 오, 설립자에 대한 그런 뭔가 가치관 같은 게 잘 네, 있어요. 잘 잡혀 있고 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아, 천리포 그러세요? 근데 수목원. 말리포는 들어보셨죠? 네, 말리포 바로 옆이 천리포입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나 네, 가끔 네, 맞아요. 가드노님 얘기는 이게 너무 얕은 지식이라서 틀린 거 아니까 내가 어디 가서 아니. 써먹어야 되는데 놀림받지 않을까 이럴 때가 있는데. 아니 바로 옆이에요. 아 정말요? 네, 네. 말리포 옆에 천리포? 네네. 거기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 오, 거기는 뭐가 그럼 또 유명해요? 거기 역시 이제 목련이 지금 한창 필 때거든요. 이 우리나라뿐만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품종을 갖고 있다고 해요. 목련 품종이 아 정말요? 네. 700종인가 천리포 수목원의 목련 품종만? 네. 네네네. 진짜요? 그래서 수목원 전체 어딜 가더라도 목련이 항상 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직 몽울이 진 시기였는데 네. 네, 이제 다다음 주 정도부터 축제라고 해요. 4월 말, 네네. 5월 언제까지 4월 볼 수 있어요? 중순. 4월 중순에서 중순부터 말. 말까지. 네. 네네. 아 때가 그때 가장 아니면 또 핑크. 목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5월, 6월, 7월에는 못 봐요? 예. 아이고, 모든 식물은 그 꽃피는 시기가 좀 대부분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이제 잘 아시잖아요. 목련은 대부분 봄에 음. 피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음. 뭐 여름에 피는 게 있기도 있어요. 네. 여름에 피는 뭐 예를 들면 일본 목련 앞에 일본이 붙어서 괜히 좀 미움 받기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여름에 꽃이 피는 피기도 목련도 하죠. 있군요. 예. 그럼 천리포 수목원이 있었고 또 어떤 데 추천해 주세요? 그 서울식물원. 아 서울에 예, 서울에 지금 최근에 국립수목원? 아니요. 그 시립이에요. 어떻게 어. 엄밀히 따지면 시립인데 네네. 그 서울식물원이 5월에 이제 정식 개장을 할 거예요. 올해 5월이요? 예, 예. 근데 오. 지금 임시 개장이라서 오. 그래서 지금 무료로 다 가실 수 있는데 아 정말요? 거기도 지금 우 작가님 갔다 와보셨어요? 사진도 많이 찍으셨고 거기에서 진행한 무슨 또 상도 받지 않았나요? 아, 네. 거기 이제 음. 식물원 야경 사진으로 해가지고 네네. 네, 상 한번 받았습니다. 아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쑥스럽게 하세요. 되게 자랑스럽게 하셔야지. 자기 아, 상 뭐- 받은 얘기를. 그건 저한테 중요치 않고 상금이 얼마였어요? 상금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걸, 중요해요? 예, 아, 좀 얻어먹어야죠. 그래서 무슨 어떤 사진을 찍으셔서 상을 받으신 거예요? 아, 거기 서울식물원은 그 온실 네. 그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온실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원이에요? 그렇죠. 온실도 있고 뭐 이거 직원도 아닌데 되게 좀 잘하시는 설명드리면 그게 이제 국내 최초의 보타닉 파크라고 해서 식물원과 공원이 접합된 최초의 뭐 시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타닉 파크. 그래서 외부 공간 대부분은 공원처럼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온실 좀 그게 온실이 아까 우 작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랜드마크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형태도 뭐 전통 뭐 그릇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좀 뭐 건축도 되게 신경 쓰신 것 같고 건물 그래서- 디자인도 신경 쓰고. 예, 그래서 그 온실 주변은 이제 식물원 수목원 컨셉으로 네. 이제 운영이 되고 음. 그래서 뭐 서울식물원이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는 이제 엄청 사랑받겠더라고요. 아 예. 새로운 뭔가 뭐 나들이 공원 같은 느낌? 예, 공원이자 식물원이자 수목원. 아 그러네요. 서울 시립 수목원이에요 그러면? 예, 뭐 정식 명칭은 서울식물원. 서울 식물원. 예, 근데 아.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뭐 시립이라고 봐도 되겠죠. 5월에 정식 개장하면 진짜 가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서울 식물원 말고 또 어떤 식물원 또 가보셨어요? 수목원이나. 거기도 가평에 있는 곳인데요. 요즘에 되게 가평에 그렇게 많아요 식물원이? 이상하게 저는 아무래도 집 주변을 다니다 보니까 이쪽 위주로만 네네. 네, 다니다 보는데 그 더스테이 힐링 파크라고 있어요. 더 스테이 힐링 네. 파크. 네, 네. 거기도 이제 레스토랑이랑 카페랑 음. 그다음에 조금 정원이랑 같이 꾸며져 있는데 거긴 그럼 소규모인가요? 커요?
네, 좀 정원 같 음. 수목원이나 식물원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음식점 앞에 있는 정원을 산책하는 뭐 이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넓은 마당? 리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조트 거기 앞에 있는 뭐 골프장도 있고 그다음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카페, 레스토랑 거기에 이제 부대 시설로 이제 정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오, 거기 놀러 가신 분들은 그럼 정원도 감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안에 네. 숙박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흔히들 이제 꽃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정원을 위주로 하는데 네. 여기는 특이하게 그라스라고 이제 풀 억새. 억새나 뭐 이런 위주로 많이 오, 풀. 단순하면서 뭔가 이렇게 했어요. 뭔가 그 SNS를 위한 정원 같은 느낌인데요. 뭐 느낌 있다고. 거기에 딱 찍으러 가기 위한, 그러니까 네. 꽃을 본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올리기 위한 곳 네, 같기도 말씀하신 하네요. 것처럼 실제로 음. 그 SNS 상에서 네. 이제 뭐 많이 여성분들이 음. 그 뭐 인생샷 건지시러 네. 많이 가시더라고요. 저 한때 친구들이나 보면 여자 후배들 보면 그 분홍색 무슨 잎 같은 거 있었어요. 뭐죠? 핑크뮬리. 핑크뮬리. 네. 한창 해시태그로 핑크뮬리를 엄청 올렸더라고요. 그건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핑크뮬리.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음. 저게 돼가지고 네. 요즘 어느 수목원을 가든 다 있어요? 수목원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에 이제 가을 핫 아이템으로 네. 이제 핑크뮬리가 엄청 그건 또 가을에만 볼 수 있어요? 히트를 쳤는데 음. 그 국내에서 제일 좀 그나마 크게 했던 데가 우작가 집 근처라고 네, 저희 있어요. 집 근처 양주 나리공원이라고 저희 집 앞에 이제 근린공원처럼 네. 쭉 펼쳐진 그냥 수목원 이런 것도 아닌데 네, 그냥 네. 공원에 공원에 핑크뮬리가 엄청 쫙 펼쳐져 이제 있었어요. 이제 해마다 이제 네. 꽃을 갈면서 이제 보여주는 꽃축제 같은 그런 개념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핑크뮬리랑 뭐 천일홍이랑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네. 심어서 이제 군락으로 사람들이 네. 가면 와 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양주 나리공원 네네. 그쪽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양주 나리공원.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수목원이나 이런 건 아닌데 공원에서 네. 예쁜 꽃이나 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서울 안에 이제 서울숲 서울숲도 네, 있구나. 그런 공원. 서울숲에도 꽃이랑 나무 많아요. 저는 예전에 초창기에 서울숲 막 조성할 때 봐서 되게 뭔가 앙상하고 그거 한 40년 전 아니에요? 그래요? 되게 듬성듬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더 어떻게 좀 많이 꽉꽉 찼나요? 네, 그 안에 뭐 꽃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음. 여의동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원박람회 같은 네. 게 많이 이제 생긴 그 안에서 하니까 그 안에서 정원박람회를 네. 하는군요. 네. 가드너님도 만드셨고 했는데 작가 정원 식으로 이제 안에 많은 정원들이 있어요. 그럼 가드노님이 지금 만드신 그 작가의 정원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갑자기? 네. 궁금할 때 바로바로 물어봐야죠. 그 서울 정원 박람회가 이제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이제 주관한 행사인데, 서울 정원 박람회. 네, 그래서 뭐 서울의 주요 공원에서 네. 박람회를 매년 했어요. 그래서 2015, 16년 2년 동안은 그 월드포 공원,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2년 동안은 또 여의도 공원. 오. 대부분 이제 정원에 관심 있는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박람회인데 네. 그 부대 행사 중에서 작가 정원 컨테스트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정원 박람회 안에 부대 예. 행사로 예. 작가 정원 콘테스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쪽에 현업에 종사하는 가드너들이 네. 가든 디자이너들이 이제 경쟁을 해서 오. 선정이 되면 이제 예산을 받고 네. 거기 일정 공간을 이제 꾸며서 그걸로 이제 순위를 다투는 그걸 했는데 누가 더 예쁘게 잘 꾸몄나? 그렇죠. 비슷한 비용으로 뭐 비슷한 면적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17년도랑 뭐 18년도 2년 동안 뭐 경쟁 부문 아니면 초청 부문 이렇게 네. 참석을 했는데 오. 참여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늘 1등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네. 1등은 1등. 항상 못했고 그래도 뭐 입상하셨어요? 뭐 거기 조성을 하면 다 입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상금은요? 상금이 중요하죠. 상금도 꽤 커요. 그래요? 상금도 1등은 뭐 한 1,000만 원, 500만 원. 진짜요? 오. 근데 거기 갑자기 목이 메이시네. 목이 메이네. 못 받으셔서. 근데 거기 이제 작가분들이 경쟁이다 보니까
할당된 예산보다 더 오버해서 쓰세요. 아, 더 잘하고 싶은 자기 생각이. 사비를 조금 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어. 이게 스폰을 받아도 되고. 그래서 뭐 스폰 싸움이다, 뭐 그럴 수 그 예산 싸움이다라는 음.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제 상금은 뭐 조성비로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18년에 참여하신 네. 그 정원 컨셉은 뭐였어요? 제가 17년도에는 이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정원에서 오, 뭐 훈맹 정원이라고 오, 뭐 이름 지었고, 네,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제가 또 대북 이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만든 정원이 통일의 꿈에 응. 좀 다가갈 수 한 있게 발짝 다가가는 정원. 염원하는 마음으로 네. 개마 공원이라고 아, 네. 개마 고원을 좀 컨셉으로 개마 공원. 이라는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오, 어땠나요 반응은? 네,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 네, 결과가 약해서. 근데 뭐 나름 재밌었고요. 그러면 그런 정원을 컨셉으로 만드시면 여의도 공원에 네. 그 딱 그 해만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뭐 원래 컨셉이 계속 존치하는 겁니다. 아, 뭐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이상 네. 이제 계속 두는 거고. 오, 그럼 여의도 공원 가면 그 컨셉의 정원을 볼 수 있어요? 작가의 정원을?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정원까지도? 거의 여의도 공원에도 거의 한 20개 이상 정도 작가 정원이 있고 월드컵 공원에도 한 30개 이상. 아, 정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갑자기 또 우작가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네. 저희가 정원을 만들잖아요. 네. 그냥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뭐 자료집 아니면 아, 보도 자료 네. 그런 거 저희가 직접 찍으면 아유, 그쵸. 예, 안 만든 나오죠. 만든 거에 비해 좀 허접해 보여요. 근데 이제 우작가가 이제 투입되면 그쵸. 투입. 원래 정원보다 응. 더 예쁘게.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 작가님이 이제 저희 정원 작가들이 만든 정원을 찍어서 뭐 언론이나 아니면 뭐 SNS나 SNS에 올리시면 아니면 서울시 뭐 홍보 채널이나 음. 이런 데서 많이 노출되거든요. 그걸 보고 하긴 그곳에 가서 또 그렇죠. 보러 가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분명 그냥 꽃인데 되게 우 작가님의 그 SNS에 가보면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아름답게. 그래서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업 비밀이라서 말씀 안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꽃 사진을 좀 예쁘게 찍는 법 같은 거 있으면 오늘 다 방출해 주시죠. 아, 네.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일단 많이 찍고 그 안에서 좋은 사진을 건집니다. 그렇죠. 저도 셀카 네. 한 장 건지려고 100장을 찍거든요. 네, 그 말한즉슨 네. 이제 이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네. 맞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가까이 오래 보아야 어. 사랑스럽다. 그런 거. 근데 자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아도 예쁘고 사실 잠깐 보아도 사랑스러운 게 자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자연을 더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또 이러면 그 안에서 이제 더 예쁜 사진이 나오고 이런 의미로 이제 오랫동안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원에서 예쁜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정원에 머무시겠네요? 네, 자연과 나름의 이제 교감을 한다 생각을 자연과 하면서 교감. 네, 같이 오랜 시간 있다 보면은 그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사진이라는 건 그 시간을 하나의 찰나의 순간을 딱 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아무래도 있다 보면은 더 좋은 사진을 더 많이 얻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해주는 거군요. 오래 오래 머물면서 많이 찍으면 된다는. 네, 일단 아니 그래도 뭔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미천한 실력이지만 듣기로는 해가 뜰 때랑 네, 해가 질 때 딱 그 순간에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 사진도 혹시 빛이 어느 정도일 때 혹은 뭐 해를 등지고 찍니 뭐 앞에 보고 찍니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빛과 그림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뭐 사람마다 찍는 사람에 따라 취향은 다른데 저 네. 같은 경우에는 항상 45도 역광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요. 45도 역광을 이용해서 네. 그 어떤 의미 어떻게 찍어야 돼요? 원래 셀카 같은 것도 찍을 때 45도 그 얼짱 각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얼짱 각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찍을 때 네. 빛을 제가 등지고 찍는 거죠. 아니요, 그건 순광이고 빛을 아. 마주보는 빛이 이제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저한테 오는 빛이 네.
45도 각도로 나한테 들어오는 그 각도로 네. 꽃을 바라보고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 어렵다. 각도를 찾아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네. 그 각도를 찾아서 100장을 찍으면 한 네. 장이 잘 나오는 거군요. 근데 이제 오. 그런 꽃에도 이제 사람이 그 얼굴 얼짱 각도가 있듯이 네네. 나무와 꽃 식물들에게도 그 이뻐 보이는 각도가 있어요. 그거를 찾으려고 계속 이제 집중하고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죠. 오, 신기하다. 방금 얼짱 각도 얘기하신 음. 것처럼 식물이나 꽃에도 그런 예쁜 각도가 있다. 그거 조금 신선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 생각인데 네네. 사진을 아무리 잘 찍는 분이더라도 네네.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계신 사진 작가라도 이제 그 전공이 식물과 좀 동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뭐 선명한 네. 사진은 찍을 수 있어도 그 식물이나 그 공간이 나타내는 개성이나 그걸 잡아내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 작가님은 국내 최초 정원 유일무이.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분은 몇 분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사진에 관심도 있고 학교 가서 처음 공부한 분야가 조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식물의 얼짱 각도 같은 것도 아는 게 아, 그러네요. 뭐 그런 게 영업 비밀이 많이 보고 관심을 갖고 그렇죠. 네, 아는 만큼 또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가두너님이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이전에 조경학과도 안 나오고 뭐 그랬으면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바탕이 있었기 그러네요. 때문에 사진을 전공을 안 했어도 조경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네, 더 자연에도 좋은 네. 정원 사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요즘 그 아까 말한 목련꽃은 하얗잖아요. 맞죠? 하얀 꽃 맞죠? 네네. 그게 좀 예쁘게 나오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걔네들은 가까이 찍으면 그렇게 안 이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아요? 나무니까 또 아닌가? 이쁜가? 내가 또 사진을 몰라서 그러나? 아니, 일단 우 작가님이 대답하고 나면 응. 좀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네. 일단 뭐 장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네, 장비가 중요한 이유는 그 보이는 시선에 따라서 쓰이는 렌즈들이 다 사용하는 렌즈가 틀려요. 이제 좀 넓은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넓은 이제 전체적인 전경을 찍을 때는 그냥 일반 표준 렌즈나 관광 렌즈를 쓰고요. 네. 이제 조금 더 다가가서 좀 디테일하게 찍고 싶다. 가까이 찍을 때. 가까이 찍고 싶다. 당겨 찍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망원 렌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식물의 그런 자세한 잔털이나 뭐 이런 네네. 꽃술 뭐 이런 네. 것까지 다 보고 싶다면 이제 접사 렌즈까지 사용을 하는데 이제 목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 흰 이제 뭔가 팝콘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멀리서 보면 네, 멀리서 네. 보면 네, 그런 봄에 터지는 팝콘처럼 이렇게 그런 거를 담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 렌즈를 사용해서 전체를 담고 그 다음에 그 하나에 근데 또 가까이 보면 탐스럽고 크잖아요. 네. 꽃 자체가 그런 걸 담기 위해서는 이제 망원으로 당겨서 찍으면 찍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햇빛 네. 45도 얼짱각도 빛을 그걸 잘 찾아서 활용해야겠네. 계속 이제 그 한 나무 주위에서 30분 이상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한 장을 건지기 위해서 30분 이상을 계시는 네, 거예요. 그 나무에. 무수히 많이 피는 꽃 안에서도 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쁜 꽃이 있고 조금 약간 시든 꽃이 있고 그럴 이렇잖아요. 수 있죠. 네. 네, 그런 걸 찾아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제대로 찍으려면 렌즈가 최소 3개는 있어야 되는군요. 아 결론이 그렇게. 저 같은 사람들은 아니, 사진을 잘 모르는 사람 렌즈가 3개 있어야 돼. 내가 꽃 사진을 못 찍는 이유는 렌즈가 없었어였어. 그래서 우 작가처럼 네. 그 굳이 사진 찍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네. 저는 스마트폰 오, 카메라가 핸드폰으로도 잘 네, 나오니까요. 광각, 접사, 네, 아, 뭐 표준 다 되니까. 요즘에 모드를 바꿔서. 워낙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찍어도 되겠군요. 다만 빛을 잘 활용해서. 네. 45도 역광. 오늘 요거 네. 하나 얻어갔는데요. 뭐 네. 다른 또 노하우, 꿀팁 이런 거 없을까요? 비싼 렌즈. 오랜 시간 머무는 거, 네. 비싼 렌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아침 일출빛이나 저녁빛이 아, 강렬하고 네. 좀 몽환적인 빛이 나와요. 일출 때, 일몰 때 둘 네, 다. 그래서 오. 그때가 이제 이 전체적인 색감 같은 경우가 네네.
뭐 몽환적인 게 나오는데 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막간 타임이 30분 정도거든요. 그 타임이 아, 일주로 30분. 30분? 네, 그때 사용하시면 좀 전체적인 그 풍경을 좀 몽환적이게 담을 수 있고. 아, 사람 인물 사진은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때 꽃이나 나무 찍어도 예쁘게 나와요? 네, 뭐 오. 대부분 풍경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일출이나 일몰 보러 간다고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리고 또 뭐 소개해줄 꿀팁도 저 뭐 너무 궁금해요. 핸드폰으로 지금 찍을 네, 생각에 잠시만요. 셀카만 맨날 찍고 있거든요. 자꾸 꿀팁 하니까 네. 배고프다. 아,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정원의 꽃과 잎과 숲이 뭐 땅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각기 갖고 있는 형태나 네. 색 네. 이런 걸 적절히 조합해서 이제 한 프레임에 넣는 거를 연습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꽃이나 나무 하나하나 찍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풍경을 찍는 거예요? 네, 정원 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하나 요소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일단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아. 넣었다 뺐다 이걸 넣어봤다 뺐다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오. 전체적으로 어떤 게 딱 균형 잡히는지 보이기도 보이고. 그러니까 요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색감이고 네, 조금 또 각도를 틀어서 이쪽으로 보면 이런 색깔이 또 추가되고 빠지고 이렇게 돼서 색감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느껴지고 오. 또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 그냥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느껴지니까 그런 거를 하나씩 이제 연습하다 보시면은 오. 네, 그러게요. 많이 찍다 보면 또 좋은 사진이 나오겠네요. 결국에는 많이 찍는. 그냥 다다익선. 많이 찍으면 그쵸. 네. 괜찮은 사진 하나 걸리겠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우작가가 알려준 팁 중에 많이 찍으면 뭐 하나 건질 수 있다. 이 팁이 불과 한 20년 정도만 가도 네. 좀 남용할 수 없는 팁이에요. 아, 그렇죠. 그때는 인화를 다 했어야 그때는 되니까. 이제 대부분 네, 필름으로 맞아요.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는 말 자체도 이제 폰카, 핸드폰으로 뭐 그냥 다 이런 찍죠. 말도 좀 노쇠한 말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용량으로 승부를 보니까. 그리고 또 이건 꿀팁이라 하긴 그런데 네. 우 작가님도 이제 필요에 따라 보정을 하시죠. 사진. 네. 아, 보정도 좀 들어갈 수 네, 있구나. 사진도 이제 뭐 저희 뭐 거짓말의 대명사 뽀샵. 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식물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염두하고 찍으시기도 하더라고요. 하긴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색깔인데 맞아요. 핸드폰이나 뭐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 내가 눈으로 본 색깔이랑 좀 달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럴 땐 또 보정을 해서 원래 얘가 갖고 있는 색깔을 찾아줄 수도 있겠네요. 네, 원래 갖고 있는 색을 이제 보정으로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요. 사진이랑 봤는데 왜 이렇게 달라 할 수 있는데 원래 갖고 있는 색깔을 찾아주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굳이 또 사람이랑 비교하자면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생겨야지 그 포토샵을 해야 효과가 있지. 그 식물도 뭐 아까 말했다시피 뭐 흰색 꽃인데 갑자기 검은색이나 뭐 붉은색 이렇게 하면 너무 과하게 바꾸면 그렇죠.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정을 잘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기보다 원본도 잘 찍어야지 그렇죠. 보정도 잘 되고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진을 전 입으로 찍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입으로도 정말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찍어줘. 그렇게 안 나왔어. 그럼 다시 찍어줘. 네. 아, 그러면 우 작가님이 혹시 그 꿀팁 여러 가지 뭐 노하우 방출해 주셨는데 그럼 굳이 또 콕 찍어서 어느 계절에는 어느 수목원 아니면 어느 공원에 이 꽃이 예쁘다, 이 식물이 예쁘다, 이 컨셉이 좋았다 이런 거 한번 추천해 주실 거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원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네. 사계절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정원을 볼 때. 제이드 가든이라 그럼 봄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한 번씩은 가봐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제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그게 원래 이제 정원일이라는 게 그냥 한 시즌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같이 자라는 거니까. 아니 왠지 네. 겨울이라 그러면 정원에 가면 뭐 볼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겨울에도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정원에서 꼭 꽃을 봐야지 그런 편견이 있죠. 뭔가 이제 뽕을 뽑았다 생각하시는데 요금이 돈이 안 날까운 그렇죠. 거죠. 근데 뭐 일단 겨울에 정원에 오시면 일단 할인 들어가고요. 네, 할인 비수기 들어가. 할인인가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좀 강조하는 게 이제 잎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식물 중에서 낙엽 지는 식물도 있지만 상록인 늘 푸른 잎을 지닌 식물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물들은 겨울에 더 예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주는 느낌 있잖아요. 뭐 눈 내린 풍경이라든지. 막 나무에 눈이 이렇게 살포시 네. 얹어 있는 그리고 그런 저희 그림. 뭐 항상 러시아를 떠올리면 네. 러시아 겨울 풍경에 이렇게 흰 숲이에 자작나무가 이렇게 막 숲이 우거져 있는 그렇죠. 잎이 하나도 없잖아요. 꽃이 없어도 엄청 그러네요. 좋은 예뻐요.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 하실 때 보면 자작나무 많이 쓰죠. 자작나무 다 잘라서 네네. 방부해서 실내 인테리어 그러네요. 쓰는 거는 자작나무의 껍질을 보시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을에 맺힌 열매가 네. 겨울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원에서는 아 그래요? 저희가 과수원처럼 이렇게 다 수확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겨울에는 그런 뭐 줄기, 그다음에 열매, 그다음에 지지 않은 잎,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단풍이 졌거나 이제 묵은 잎들이 겨울에 또 이렇게 뭐 서리를 맞았거나 뭐 이렇게 좀 약간 얼었거나 그런 풍경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럼 진짜 계절별로 가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정원, 수목원 하면 봄, 여름에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가을 단풍 보러. 그런데 겨울에도 가도 그런 운치 좀 특별한 풍경을 만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것도 여담이지만 제 생각인데 네. 겨울에 결혼하신 분 많잖아요. 응. 근데 그분들도 야외 촬영 하셔야 되잖아요. 맞네요. 그러면 그 이제 분위기 있는 응. 겨울 풍경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겨울에 결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겨울 풍경이 예쁜 수목원 혹시 있나요? 겨울 사진을 찍으러 가셨을 때 와 여기 괜찮다 했던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겨울의 풍경이 예쁜 데는 억새나 이런 그라스류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숲이 색깔이나 나무 이런 껍질. 껍질 이런 거랑 잘 어우러진 수목원이 있는데요. 네네. 뭐 춘천에 제이드 가든도 있고. 거기도 제이드 가든에도 네. 그 자작나무 따로 많이 있어요? 이건 순전히 자발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런 거기도 자작나무 많이 있어요? 네네. 오. 그 윈터 가든 겨울을 주제로 한 윈터 가든이라고 겨울 정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겨울에 이제 숲이가 들어가는 이제 나무들 위주로 이제 볼 수 있고. 또 어떤 곳이 있어요? 또 또 다른 아까 가평에 말씀드렸던 거기 그라스류로 억새풀 네, 많고. 억새나 뭐 이런 거 그 위주로 겨울에 있는. 거기도 예뻐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만 추천하고 싶은 네. 게 횡성에 네. 자작나무 숲 갤러리라는 카페 겸 갤러리가 있어요. 네. 미술관. 네. 거기 가셔도 그 미술관 주변이 다 자작나무로 조성돼 그래요? 있고. 횡성에. 네, 거기도 한번 거기도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가볼 데가 많은데요. 네, 맞아요. 자작나무는 그러면 겨울에 이쁘긴 하지만 네, 봄, 여름, 가을. 그때도 당연히 이쁘죠. 그 잎이 봄 되면 돋아나고, 그다음에 뭐 실록, 그다음에 여름 되면 또 이렇게 또 시원한 느낌의 녹색 잎이 있고, 가을에는 또 노랗게 단풍도 예쁘게 들고, 네, 겨울에 더 예쁜 나무죠. 네. 그렇군요. 네. 와 자작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요즘 갈 수 있는 곳, 한창 꽃이 필 때 가면 좋은 곳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뭐 겨울을 지나고 이제 한창 봄이잖아요. 네, 한창 꽃 그래서 필 때죠. 네, 그 시들었던 마음이 확 변해서 네. 어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혼자만 또 이렇게 멘트 웃지게 하고. 혼자 막 뭐 사진 작가, 시인 그러니까 뭐다 혼자만 하네요. 예술가처럼 막 저 혼자 멘트하고. 지금 놀이공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이공원이 어때서요? 놀이공원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 네, 놀이공원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꽃이 폭발한 데가 네. 그 용인에 있는 그 에버 거기. 예. 진짜요? 거기 지금 꽃이 폭발했어요? 거기 지금 튤립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튤립이 지금 핀다고. 예, 그 튤립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에서는 겨울에 네. 미리 온실에서 튤립을 준비를 해요. 작은 포트에다가 화분에다가 미리 심어서 온실에 두면
좀 이른 봄에 네. 꽃이 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4월부터 미리 심어서 이제 사람들 가면 딱 계획한 날 꽃 축제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딱 꽃이 딱 예쁘게 펴 네,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와 거기 꽃이 튤립이 만개했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제가 일하는 수목원에 오시면 아직 안 폈어. 여기는 왜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응. 이제 그 차이를 말씀드리면 응. 저희는 약간 춥기도 하지만 강원도 춥죠. 예, 저희는 그 온실에서 그 알뿌리를 심어서 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가을에 네. 땅에다가 직접 심어요. 오. 그러면 걔네들은 좀 자연스럽게 피려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제 튤립이 피는 거죠. 지금 그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에서는 네. 지금 딱 튤립 축제라서 튤립이 많은데 그러니까 네. 가을에 땅에 꽃씨를 심어서 피는 튤립은 4월 네. 말이나 5월에 가야 그렇죠. 개화를 하는군요. 네, 자연스럽게. 5월에 그럼 튤립 보러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5월에 수목원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5월이 이제 그 튤립이 가장 자연스럽게 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선화 이런 것도. 수선화도. 네. 그럼 또 다른 곳. 우 작가님이 가셨던 중에 핫스팟 추천해 주시고 싶은 뭐 수목원, 공원 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 아까 다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네. 겨울이어서 시들었던 마음이 네, 굳이 폭발하는 시기여서. 멀리 가실 필요 없이 네. 집 주변에서 찾아보시면은 많이 오 이거 우문현답이다. 네, 베란다. 네. 저처럼 꽃 안 심는 사람들은 어딜 가야 될까요? 그냥 집 앞에 공원을 갈까요? 근데 사실 대부분 아파트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니까 주변에 식물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아파트 내에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거의 100여 종 가까이의 식물들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왠지 없을 것 같죠. 오 오늘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네, 그러면 뭐 키 큰 나무들도 제 생각엔 거의 한 10종 정도 될 거고 키 작은 나무도 한 20종 정도 최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땅에 깔려 있는 네. 식물들도 꽤 많은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오고 그다음 주말이면 쉬시고 여행 가시고 하니까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마당에는 식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냥 그렇게 개나리 하면- 정도? 예, 그렇게 하면 아파트가 안 팔리거든요. 예, 네. 조경도 잘 해놔야 엄청 아파트가 중요해요. 예. 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네. 그 아파트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꽃 피는 거 그다음에 지금 예쁜 것들 찾아다니면서 보는 것도 그다음에 오. 우 작가가 알려준 팁대로 네. 이렇게 사진 찍는 연습을 그러네요. 간간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멀리 뭐 수목원이나 공원을 찾기 전에 우선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리 마당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꽃부터 그런 아까 우 작가가 알려준 팁대로 한번 사진 찍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도 멋있는 말 하나 해도 돼요. 왜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네. 지금 내가 있는 그 정원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우 곳이 그렇죠. 내가 네. 지금 서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 그렇죠. 예. 네.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에서 맞습니다. 연습해 오셨죠? 생각해 오셨죠? 아니, 늘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말도 정말 괜찮네요. 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 맞아요. 네. 그러네.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이 녹음하러 오는 것도 방송하러 오는 것도 주변에 보면 꽃이 많았을 텐데 네. 관심 있게 안 봐서 안 보였던 거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아까 사진 얘기 이제 우 작가가 하실 때 뭐 사진 잘 찍는 팁 이제 저희가 많이 네, 들었잖아요. 노하우 알려드렸죠. 근데 저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찍을 때는 네. 제가 찍고자 하는 개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고 보면 그 주변에 제가 못 본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 잘 찍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찍으려고 하는 거 그거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네. 주변에 뭐 있는 건지 한번 시야를 넓히는 것도 그다음에 비싼 카메라를 쓰는 것도 네. 카메라 렌즈 3개 최소. 네, 최소 3개. 네. 하다 보니까 이 방송 말미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쥐어 짜냈습니다. 오늘 정원일기 진짜 정원이 얘기만 했잖아요. 네. 꽃 정원 얘기. 사진 일기. 오늘 정원 사진 이야기 나눠봤는데 꽃 떠올리고 또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아까 우 작가님 말씀처럼 그 시들었던 마음이 뭔가 탁 피어나면서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어떠셨어요, 두 분은?
예, 뭐 저는 늘 자주 접해서 항상 머릿속에 꽃과 식물 예, 생각뿐이시군요. 저는 업무라서 예. 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TV를 꿀팁이라고 음. 뭐 알려드릴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같이 출사 갈 기회가 생기면은 오. 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말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오, 그럼 우 작가님 SNS에 놀러 가야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 알려줘야죠. 그 SNS 어떻게 가서 보면 됩니까? 뭐로 검색해? 우 작가로 검색해요? 제 이름 우승민으로 일단 페이스북에는 우승민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사진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오. 찍는 사진은 일단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About Garden이라고 네. 영어로 쳐야 되죠. 한글로 쳐도 나올 겁니다. 아. 네. 근데 우승민 치면 정원 사진과 아. 우승민 치면은 네. 나와요. 그럼 한번 진짜 나중에 출사 한번 가야겠네요. 지금 방금 제가 우승민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했거든요. 뒤에 정원 사진가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안 붙이시면 올밴 나옵니다. 올라이즈 밴드 나오십니다. 우승민 사진 작가 오늘 그리고 가드노님과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나들이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정원에도 놀러 가시고 또 저희가 알려드린 또 꿀팁 활용하시고 또 좋은 멘트 하나씩 남겨주셨잖아요. 네, 그거 참고하셔서 이게 꽃이야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런 인생샷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가는 길에 한 셀카 한 1000장 찍어봐야겠네요. 한 10장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정원 일기장 들고 오겠습니다. 본격 정원 토크쇼 정원 일기 다음 주에도 우리 정원으로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